네, 숙문고 재학생, 학부모,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치명인학원에서 숙문고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머슬리 이준호입니다. 자, 중간고사 치르느라고 너무 많이 수고했습니다. 이 결과를 우리가 냉정히 바라보는 것부터 기말고사 대비의 출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낱낱이 이 중간고사를 분석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할지 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간고사를 끝내고 나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리고 이번 중간고사는 어땠을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까요?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은 선생님이 이제 이번 5월 11일 날 이제 재개강을 합니다. 그죠? 재개강을 할 때에 학생들, 재학생들, 재원생들 와가지고 이 시험지, 본인 시험지 모두 지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결과조사지를 낱낱이 이렇게 적게 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점수가 몇 점이니라고 해서 좀 성적대가 좀 좋은 친구들은 몇 점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 틀렸는지도 알고 있지만은 좀 애매한 점수 구간대에 있는 친구들일수록 그냥 몇 점대 됩니다. 대략 몇 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확히 소수점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84.5점이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고 어디서 감점이 있었는지 객관식에 2번, 뭐 14번, 뭐 20번 틀렸고 서답형에 내가 2번, 3번 틀렸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틀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었길래 감점이 얼마만큼 부분 점수가 낮고 객관식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오답 번호가 몇 번이어서 정답이랑 괴리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낱낱이 해부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리루스쿨에 뜨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대조를 했을 때 본인이 가채점했던 결과와 실제 지금 이제 서술형 채점 결과들을 대조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확정되는 점수 간에 괴리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자기 객관화. 영어로 보면 self-objectification이라고 나왔는데 자기 자신을 갖다가 객체로, 그죠?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현재 받은 점수를 도외시하고 외면하고 합리화하고 감상적으로 접근하고 뭐 이유 변명 이런 것들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점수는 내 현재 위치를 말해주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본인이 할 게 아니고요. 그 점수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앞으로 기말고사까지 어떻게 준비해서 마무리 1학기 고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그 계획을 잡는 것이 지금 우리의 출발점이, 우리의 이제 해야 될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감상에 젖지 마시고, 감상에 젖는 이런 반성 같은 것은 짧게 끝내고, 그죠? 그 다짐을 갖다가 딱 했다면은 분석은 깊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 분석은 혼자서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참조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살펴보시기 바래요. 본인이 시험지 딱 펼쳐놓고 좀 제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요 시험 분석 자료를 갖다가 우리 이제 학원 밴드에도 올렸을 거고 이제 우리 블로그에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재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자료가 문자로 다 받으셨을 겁니다. 카톡에도 띄워져 있고 개별적으로 이 자료가 필요하신 친구들은 제 블로그나 아니면 학원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은 요 자료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릴 텐데 숙문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교과서 2과에다가 모의고사 한 해분 이번에 2024년 모의고사 4지문이 들어갔어요. 21번, 32번, 그리고 38번, 39번 이렇게 4지문을 반영하셨고 여기까지가 딱 0A 선생님, 김땡땡 선생님 범위죠. 그리고 0B 정땡땡 선생님의 범위가 부교재 요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교재로 들어갔던 이 교재가 작년하고 달리 이제 하루 6개 1등급 영어 독해라는 EBS 교재 부교재를 활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한 단원에 6지문씩 있죠. 그 6지문씩 해가지고 6과가 통으로 다 들어갔고 그럼 36지문 플러스 7과에 데이 7에 4지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총 40지문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의 4지문에다가 그럼 44지문이잖아요. 거기에 교과서 2지문 더 들어간 거다. 그럼 대략적으로 한 50지문 조금 안 되게 들어간 것인데 시험 범위가 대단히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평균적으로 이제 고교 범위에 해당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는 요 정도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숙문고의 특징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딱 요 정도가 이제 확실히 다른 학교와 차이가 있는데요. 객관식이 다른 학교들은 한 24문항, 27문항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반면에 객관식이 문항수가 좀 적고요. 배점도 다른 학교들은 70점 정도 됩니다. 근데 50점밖에 안 하죠. 그럼 상대적으로 서답형이 다른 학교는 6문항, 새끼문항 쳐도 10문항을 안 넘는데 여기는 이제 새끼문항 쳐가지고 10문항이 넘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배점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숙문고 같은 경우는 항상 상위권 진입의 관건은 무엇이다? 서술형이다. 그래서 이 서술형에서 얼마나 감점이 덜 났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우리 자사고였잖아요. 자사고에서 일반계고로 전환되면서 대략적으로 이제 3년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 경향은 어느 정도 좀 굳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번 시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교과서 모의고사 이 부교재 범위에 해당되는 이제 교과서 모의고사 범위를 영희 선생님께서, 그리고 부교재 범위는 영비 선생님께서 출제하셨고, 실제로 이제 이 숙문고의 특징, 이 선생님들께서 수업 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원의 모든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일수록 사실 좀 불리한 점이 있어요. 선생님도 사실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학교 시험이라는 건 뭡니까? 학교 수업을 얼마나 성실하게 들었는지에 대한 척도입니다. 그 성실도의 척도를 갖다가 학원에 모두 의존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치만 학원에 와가지고 조금 더 완성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도움을 주는 역할이고, 사실 선생님도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하신 내용 같은 거, 이런 판서 같은 것들을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좀 전달받습니다. 어떤 중요한 말씀하신 있으신 게 어떤 게 있는지, 이런 판서 내용이나 또 부교재로 활용하셨던 이런 이제 추가적인 출처는 불분명하지만은 선생님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잘 담아 놓으셨잖아요. 영희 선생님, 영비 선생님이 판서 좀 많아요, 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요거 딱 뭔가 느낌 딱 오지 않습니까? 테이크 온이라는 요 이제 다이얼을 갖다가 이제 구동사의 다이얼을 설명했던 요 부분이 바로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필기를 갖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선생님들이 필기하셨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 적기만 하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죠. 시험을 치르고 나서 보니까 와, 이게 각각 다 시험 문제였구나. 그만큼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게 수업 시간에 강조하셨던 내용들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출제 비율로 보면 딱 절반씩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 모의고사 절반, 그리고 또 부교재 절반인데, 이 부교재 중에서 6.7% 요거는 이제 부교재 범위이긴 하지만은 방금 앞에 말했던 이런 필기 같은 걸 활용해 가지고 영비 선생님께서는 지문 외에 있는 어떤 영작이나 어휘 문제, 예문을 새로 활용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반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총 30문항 아닙니까? 그 30문항을 갖다가 이제 유형별로 분류를 해본다면은 간접쓰기, 우리 간접쓰기라고 하면은 이제 모의고사에서 35번에서 40번 때 나오는 유형 있죠? 무관한 문장, 선생님 제거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순서, 그리고 삽입, 문장 삽입, 그리고 마지막 요약문 완성, 요약, 이런 유형들이 대표적인 간접쓰기입니다. 연결사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연결사는 안 나왔고요. 나머지 유형들이 고루고루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요 내용과 관련한 문항들이 항상 우리 숙문고에서는 선생님들이 좀 좋아하십니다. 이 모의고사와 달리 내신에서는 선택지가 한글로만 나오지 않아요. 대체로 다 영어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부 내용 문제, 일치 불일치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비중이 좀 높고 난이도가 대단히 높지는 않아도 그래도 꽤나 좀 정확한 독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죠. 선지. 그리고 중심 내용 같은 경우는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이런 대입하기를 말하는 것인데, 얘는 객관식으로만 출제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주관식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서술형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 간접쓰기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어휘입니다. 이 어휘는요, 모의고사에서 밑줄 어휘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되는 것들의 좀 확장판들이 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밑줄 친 부분들의 의미를 이제 그냥 하나하나씩 이제 반이어들만 아는 것들 외에도 글 속에서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함축적 의미까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빈칸, 이 빈칸이 이번에 원문 변형이 2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어법, 그리고 영작. 이 어법 같은 경우는 한 문항이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찾아 고치기로 나왔어요. 자, 선생님이 이제 이번에 객관식하고 서술형을 갖다가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맞췄다 이 의미가 아니라 출제 포인트를 100% 다 제가 적중을 시켰습니다. 그 사례를 갖다가 제가 자신 있게 이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상위권 변별 지점. 이 상위권이라 함은 1등급에서 한 3등급까지 구간을 제가 좀 넉넉히 잡았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목표하는 대학교가 인서울대학교라고 한다면 마지노선 2등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대학교까지 목표를 한다면 한 3등급까지 넉넉하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점까지 이제 진입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가 변별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바로 이 서술형 중에 내용 기반 서술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5개의 유형을 가만 보시면은 발문들을 딱 보세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들이 우리말로 이제 서술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제목이라든가 요약문이라든가 주제문을 갖다가 완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영어로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도가 높아요. 그래서 또 이제 이게 좀
그 감점이라는 부분들, 특히 이제 부분 점수를 활용하시지만은 채점이 좀 엄격하신 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요 문제가 이제 딱 부교재에서 이제 레드킨 이펙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실제 지문 설명하면서 요거 함의 추론으로 레드킨 이펙트가 뭐냐를 이제 굉장히 이제 조금 사실은 다각도로 훈련을 시켰는데 요렇게 사실은 함의 추론 영어로 나올 것이다라고 대비해 가지고 문제를 시켰는데 연습을 시켰는데 그것이 이제 서술형으로 딱 나와버린 거예요. 이거 실제로 수업 내용에서 언급된 걸 토대로 작성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 실제로 수업하실 때 판서에서 좀 활용하셨던 내용이나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정확히 서술하는 부분들이 포인트가 됐었고, 그리고 제목을 완성하는 부분 딱 보시면은 이거 놀라울 정도로 똑같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은 여러분 이번 파이널 기간에 사실은 이제 제가 파이널 모의고사에는 실지 않았지만은 실제 우리가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선생님이 학원 전체에서 시행을 했던 자신감 모의고사라는 게 있었죠. 그때 이제 응시하셨던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때 이제 응시하셨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너무 반가웠을 겁니다. 이 문제가 제가 이렇게 실어놨는데 아니 지문 잘라놓은 것도 똑같고 문제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이거 뭔가 이 정도 되면은 저하고 선생님하고의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이 되잖아요. 제가 정말 고백컨대 하나의 커넥션이 없고 제가 그냥 고스란히 이렇게 맞췄던 이유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요거는 기출입니다. 그래서 이 숙문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1, 2과 같은 경우 범위가 이제 지정돼서 최소 3년치 이상이 누적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출제됐던 것들 제가 기출 중에 유의미한 것들을 문제로 풀려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딱 빈칸, 개수, more 하나 빼고는 다 똑같이 이제 구성하는 형태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죠? 인테이크까지 적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 take in, intake, 요걸 이제 활용하는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요렇게 제목을 완성하는 거, 또 요약문 완성하는 거 한번 보시면은 이 요약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실제 위에 있는 본문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나오지만 요약문은 선생님들이 문제 만들 때 새로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 보는 문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문제 훈련을 시킬 때 이렇게 제가 샘플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물론 이제 출제 포인트라고 한다는 것이 딱 정확하게 요 빈칸을 실제로 출제에 정확하게 제가 맞춘 것은 아니겠으나 여기서 요약문을 완성했을 때 들어가야 될 핵심어가 고스란히 여기에 정답으로 이어지는 inferior environment로 이어지는 놀라운 결과가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요 이제 문제를 풀어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요약문 완성에서 나름대로 이게 본문 내의 단어를 그대로 변형 없이 찾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수월하게 맞출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제가 시켰다는 점이 또 드러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볼까요? 이 서술형의 나머지 유형들 중에서 특히 영작이나 어법이나 어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좀 결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영어 A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영작을 출제하실 때는 어형 변화나 단어 추가 없이 단순 배열 영작으로 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상대적으로는 좀 낮아요. 그리고 실제로 문장이 교과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여러 번 봤던 친구들, 암기를 좀 핵심 문장으로 암기하셨던 친구들, 특히 선생님이 이 문장은 핵심 문장으로 외우자고 했던 문장이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맞췄을 겁니다. 그러나 영비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필기되어 있던 중요 구문을 새로운 문장을 활용해서 영작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높죠. 그 외적으로 본다면은 어법 찾아 고치기가 영A 선생님이 항상 상시적으로 내시는데 요거 같은 경우 밑줄의 길이가 선지는 짧아도요 개수를 틀린 부분이 몇 개인지를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다 맞추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 어법이 취약할수록. 그리고 빈칸 어휘 유형을 항상 영비 선생님께서는 활용을 하신다는 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 사례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답형 2번, 요게 이제 영A 선생님의 영작입니다. 딱 보시면은 제가 이거 사실 이 문제만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이 반복을 많이 했습니다. 고스란히 영작으로 저는 조금 더 어렵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작으로 출제가 됐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서답형 9번이 바로 영비 선생님의 영작입니다. 요 문장을 딱 보시면은 이거 find it simple to hire. 뭐죠?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활용한 구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A 선생님 범위 교과서 안에서도 가목적어, 진목적어 있었고요. 영비 선생님의 문제 이런 필기 속에서도 있지만은 제가 놀라울 정도로 이 파이널 모의고사 1회 보시면은 요 문제를 제가 find it 이렇게 순서대로 집어넣어야 되는 가목적어, 진목적어로 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기출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이것도 기출과 흡사하게 이번에 출제가 되셨습니다. 영비 선생님께서도
범위는 달라지지만은 요런 이제 서답형 9번과 10번 같은 경우는 필기, 선생님이 판서에서 알려주신 내용들 같은 경우는 기출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게 실제로 작년 기출이거든요. 작년에 이제 1학기 중간 기출은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학기 중간고사쯤 됐을 겁니다.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기출에 있었던 것 중에서 이번 시험에 나오기 좋은 것들 제가 파이널에 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봤던 친구들은 아주 깔끔하게 맞췄을 겁니다. 그리고 이 어법 찾아 고치기도 보시면은 이거는 사실 적중을 제가 이제 뭐 되게 자랑스럽게 맞춘다 이렇기보다도 모든 선생님들이 어법이나 뭐 간접쓰기 유형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를 변형 문제를 주는 속에서 얼추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딱 정확하게 선지까지 맞아 떨어지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요 전치사 to 같은 거 to 부정사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던 부분이 고스란히 문제로 만들어졌던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서답형 10번 같은 경우는 영비 선생님의 시그니처죠. 그죠? 그래서 이 필기되어 있던 이 내용들이 고스란히 문제로 만들어지는데 요 속에서 딱 보세요. 요 2번이 바로 뭐였습니까? 이게 바로 take on이라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판서에서 있었던 내용이었고 이게 뭐냐? 제가 파이널 모의고사에 실었던 문제였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데 지금 심지어 이 문장을 한번 보실까요? 나이지리아와 아르헨티나가 보이는데 이거 예문을 갖다가 어디서 가지고 왔지 싶을 정도로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뭘까요? 바로 또 기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중을 시킨 게 제가 대단해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혹시나 이 영상을 우리 영예 영비 선생님께서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사교육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누적적으로 출제를 하셨던 부분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는 차원이 저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가르쳐주고 그 학습의 효율과 우선순위를 정해준다는 것은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5시간 공부할 것을 2시간, 3시간으로 줄여주고, 그죠? 4시간 공부할 것을 1-2시간으로 줄여주는 것이 저희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우선순위대로 공부를 하니 맞출 수 있는 지점이 많아진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상위권 변별 지점, 간접쓰기 비중이 높아서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간접쓰기 중에서 삽입 같은 거는 최상위권 친구들도 오답이 가끔 납니다. 그리고 원문 변형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간접쓰기 보시면은 제가 실제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었는데 요 take your time이라는 거 바로 뒤에 있는 문장이 바로 my experience였는데 그게 이제 문제로 나왔죠. 이런 거는 사실 예상되는 범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틀렸어요. 저희 반에 이제 1등급 친구가 안타깝게도 요거에서 실수가 났던 실력이죠. 사실은 따지고 본다면. 그치만 그래도 1등급에 이제 준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최상위권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런 거 실수를 한다는 것은 최상위권에서의 변별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은근히. 그죠? 어렵진 않아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빈칸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요 빈칸 지문에 들어갈 원문이 뭐냐면은 accept who you are 이에요. accept who you are. who we are입니다. 그럼 네가 누군지를 받아들여라 라는 표현이 원문인데 제가 사실 이걸 원문 변형 문제로 훈련을 시켰어요. 원문 변형이 뭡니까? 원문에 들어갈 것이 선택지에 없어요. 뜻은 똑같지만은 표현을 살짝 바꿔놓은 paraphrased 된 문장 형태로 만드는 문제인데요. 제가 이 선지를 만들었더니 놀랍게 이번 시험에 원문 그대로가 아니라 원문이 변형된 채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문제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영비 선생님께서도 문제를 만드시다가 저하고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하셨나 보다. 이거는 제가 조금 자랑스럽게 이거는 너무 흡사하게 적중을 시키지 않았나라는 이제 뿌듯함과 이걸 맞춘 친구들에게는 너무나 이제 제가 자랑스러움이 있겠지만은 틀렸던 친구들 제 수강생 중에서도 있습니다. 좀 가슴이 아픈 일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예상되는 범위를 준다 해서 완벽하게 다 받아들이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맞췄죠. 그리고 여기 빈칸에 들어갈 원문 표현이 이겁니다. Evolution smiled upon those with a strong need to belong.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큰 사람들에게는 진화가 미소를 지어준다. 이게 말이 좀 어렵잖아요. 직역을 하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크고 그래서 진화해왔다라는 진화가 이 소속이라는 부분과 유리하게 작용이 되는 되고자 하는 욕구와 진화는 굉장히 이렇게 선순환하듯이 적용되어 왔다라는 그런 문장으로 완전히 통으로 바뀌어 있는 원문 변형 정도가 조금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갖다가 제가 훈련을 시켰던 것이 이렇게 나름대로 유의미하게 좀 적용이 됐다는 것이죠. 자, 기타 등등 제가 사실 적중 사례들을 다 하나씩 살펴볼 수 있겠지만은 주요 변별 지점에서 이렇게까지 적중률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지금 시즌이 딱 바로 이 시즌입니다. 사실 6월 학평은 우리들은 안 치죠. 부산시 교육청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중에 문제가 나온다면 한 번쯤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내신 대비에 목적을 두고 갈 겁니다. 그래서 8주 동안 내신 대비를 시작을 하는데, 일단 수능 컨텐츠들은 사실은 이번에 이제 제공되는 것들이 거의 없을 것이며, 이제 내신 컨텐츠들이 주로 좀 제공이 된다 보시면 되는데요. 이 내신 머슬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본교재입니다. 그래서 본교재는 이제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의 전범위에 해당하는 수업 자료들, 기본적인 이제 지문 단어장, 워크북, 기본 변형 문제들이 실려 있고요. 그리고 그걸 제가 이제 분석 자료들로 이렇게 이제 필기를 어떻게 이제 좀 잘 중요한 지점부터 출제 포인트를 정리해야 되는가를 제가 분석서로 만들게 되고, 또 문제집 트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적중이 거의 여기서 나왔죠. 양적으로 어마어마하고 또 그리고 질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문제들, 기출 문제들 활용해가지고 변형을 하는 겁니다, 직접. 그래서 이 변형된 기출 문제집이 압도적으로 이번에 적중을 많이 시켰다. 또 뿐만 아니라 파이널 모의고사 이번 적중률 놀랍습니다. 그래서 총 3회분이 제공이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진행이 되고, 또 지문별로 해서 주요 지문들 같은 경우는 숙지가 좀 어려운 부분들 보충 영상들을 제가 다 촬영을 합니다. 주 1회 밀도 높은 수업으로 3시간 30분을 진행하는데 강의는 3시간 정도 진행되고요. 그리고 테스트나 과제 점검을 30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정 클리닉 시간이 있는데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자를 이제 그 날짜에 빼고 이렇게 클리닉에 참석하는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배정돼서 오게 되고, 클리닉에 도저히 못 온다 그러면은 클리닉 자료라도 좀 수령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으로 부족한 친구들은 어떻게든 한 번 더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8주 과정 속에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내신 머슬리, 문제집 트럭, 파이널 이렇게 교재별로, 또 지문 분석서는 요 앞에 이렇게 배치가 된다. 그렇게 컨텐츠별로 진행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략 한 4, 5주, 요거 한 1, 2주, 마지막 1, 2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복습 테스트 응시하고요. 그리고 과제 성취도를 검사합니다. 그럼 그 결과물을 갖다가 저희가 바로바로 우리가 이제 그 부모님들께 이렇게 문자로 전송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내역을 보여드린다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도 과제가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 결과 이렇고 어떻게 보완을 시킬 건지, 과제 성취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죠? 또 보완을 어떻게 시킬 건지, 또 클래스 카드 학습 성취도라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학생들하고 일단 1대1로 제가 밀착 소통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이 임박할수록 아이들의 질문이, 물론 공부에 열의가 있는 친구들일수록 질문을 많이 하겠죠. 성적대가 낮고 열의가 적고 성취도가 낮은 친구들은 질문할 게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질문하는 친구들 당연히 좋은 결과를 받았겠죠. 이 친구도 1등급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머 뿐만 아니라 이제 vocab 이런 부분들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요거를 직접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이제 사용 빈도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도 이걸 활용을 하고 있고, 모든 단어장들과 그리고 이제 문장, 핵심 문장들을 실어가지고 아이들과 이제 주중에 어떻게 밀착 학습을 할 것인지 이렇게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그 결과물을 성적표로 만들어가지고 보낸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험에서 이제 사실은 완벽하게 고등급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3등급에 조금 살짝 걸쳐 있기는 한데 3등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중학교 때까지 또 모의고사 이번에 막 4, 50점 받던 친구가 7, 80점 받는 이런 놀라운 성적의 상승의 결과 같은 경우도 그냥 원래 잘하던 친구여서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것보다, 그죠? 더 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의 성취가 바로 곧 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을 해나갈 거고, 작은 성취감이 바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제가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5월 11일부터 바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바로 이제 2시부터 수업이 진행되는데, 이때는 이제 시험지 지참해가지고 시험 분석을 또 낱낱이 아이들과 일대일 피드백을 하면서 기말고사 진도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합류하기가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1주차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수강을 하고 클리닉 때 참여해서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주, 3주 넘어가고 제가 4주 딱 지나가면은 신입생 안 받을 겁니다. 그래서 딱 2주차라도 이제 합류를 하는 것을 좀 권합니다. 이 영상을 언제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영상을 보는 즉시 바로 학원으로 연락 주십시오. 요거는 제 연락처입니다. 그래서 영실 연락처니까 궁금한 거, 수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한 건 저에게, 그리고 이제 등록 문의, 그죠? 수강 문의와 관련한 것은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치명이라고는 마포 캠퍼스의 숙문고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이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